안녕하세요. 오늘은 힙합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집을 삽할 때 또는 전세 월세 계약 앞두고 자주 등장하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할까요? 궁금하시죠? 가계약금은 환불이 되는 건가? 그냥 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어요? 오늘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먼저 중요한 사실은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에도 없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없어요. 그냥 거래 관행에서 생긴 단어예요. 보통 본계약 전에 우리 계약서 직접 사람들이 만나서 계약서 쓰잖아요. 이 본계약 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시간이 안 돼요, 당장. 그래서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집을 하는 의미로 계약금 일부만 먼저 걸어두는 걸 가계약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 계약금이 5천만 원이라면 가계약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통 걸어둡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가계약금을 넣으면 정식 계약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보통 가계약금은 그냥 찜이니까 나중에 계약이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매 대상, 매매 금액,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같은 핵심 조건을 서로 정했다면 가계약도 정식 계약과 똑같이 효력이 있다고 본대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5억에 사고 계약금은 5천만 원, 잔금은 2달 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이 경우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 이 소송도 많이 생겨요. 첫 번째 사례는 매수인이 100만 원 가계약을 걸고 계약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대요. 매도인이 계약 파기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두 번째 사례 반대로 그냥 집을 보류해 달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줬는데 본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 체결 의사 없었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법원이 가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계약의 내용, 계약의 핵심 내용, 합의, 집 주소, 가격, 계약금, 잔금, 지급일, 입주일 같은 건 반드시 명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가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써두셔야 돼요. 이게 본 계약의 일부인지 그냥 보류금인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약 파기 시 처리 방법이 중요한데 가계약에서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두시면 좋아요. 작은 돈이라도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기록을 꼭 남겨두는 걸로 봅시다.
정리해보면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정식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환불된다고 생각하는 거 위험해요. 앞으로 가계약금 주고받을 땐 반드시 문자, 계약서, 특약으로 꼼꼼하게 기록 남기세요. 그 한 줄의 문자가 나중에 내 돈,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